저는 그 토론대회에서 떨어진 이과생 이준이라고 합니다. 제가 사실 원래 주제로는 학생, 돌직구를 던져라 이런 거 좀 뭔가 멋있는 걸 하고 싶었는데 몇 주 전에 받은 질문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걸 이제 발표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 질문이 뭐냐면 너 문과지? 네, 이거였습니다. 저의 진로 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해준 친구께는 굉장히 고맙지만 전 이과입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. 솔직히 이제 사람들이 딱 보면 이거 얘는 뭔가 수학을 잘할 것 같이 생겼고 그러니까 뭔가 이과 같다 이런 걸 들으면 약간 뭔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뭐 개인차가 있긴 한데 솔직히 이과생 보고 약간 문과생 같다고 하면은 약간 기분이 미묘해요. 그래서 제가 책장을 보고 하루 명상에 좀 잠겨왔습니다. 주말에 내가 아직 읽는 책이 무엇이길래 과연 나에게 그런 느낌이 나는 걸까. 네, 책을 보니까 프루이트의 꿈의 해석,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소설이 그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고 있고, 그 다음에 이병률 시인의 그 여행 산문집 한 편이 있었고, HSK 6급 한 권으로 준비하고, 네, 제 책장도 저한테 문과라고 이미 기술하고 있었어요. 이번엔 생각을 한번 바꿔서 제 인생을 바꾼 세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. 하나가 그 중국입니다. 제가 인생을 살면서 2번 살이 빠져갔는데 하나가 중국에서 가짜 음식을 두려워하면서 음식을 잘 못 먹을 때와 하나는 하나고에 왔을 때 이렇게 2번 살이 빠져갔습니다. 하나는 연금술사입니다. 네, 연금술사. 이게 뭔가 이과스러운 느낌이 나죠? 네, 제가 화학을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연금술사 때문입니다.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좀 야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큰 실망을 했었죠. 세 번째는 소설입니다. 네, 저는 그래서 여기서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야설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소설은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입니다. 10권짜리 아주 긴 대하 소설입니다. 네, 아마도 읽은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추천되는데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저희 담임선생님 덕분입니다.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입니다. 제가 사실 그 학교 설명회를 5월에 갔었어야 했잖아요. 저희가 그분께 연락을 드렸거든요. 제가 딱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. 선생님 저 희준입니다. 그래 희준아 너 한 학기만에 무슨 일이냐? 제가 그 학교 설명회를 가야 되는데 좀 어떻게 자격을 해줄 수 있을까요? 너도 알잖아 우리 학교 옆에 고등학교가 붙어있어서 그런 학교 설명 안 받는 거.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자 그분께서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. 야! 내 많이 추천서 써서 보내줬으면 됐지 뭘 아직도 날 이렇게 붙잡고 있냐? 저는 그렇게 학교에 다짜고짜 쳐들어가서 2명과 수다를 실컷 학교에 대해서 떨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. 쉽게 말해서 뭐 이런 스타일이십니다. 내가 딱히 너 챙겨준 거 아니고 그냥 내 학생이라서 그냥 한번 해줄 수 없네. 네, 친데레. 네, 그겁니다. 그게 친데레. 그분께서는 수업을 항상 하실 때 국어 수업을 하시잖아요. 그래서 관련된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해주시긴 했었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 아시나요? 네, 유명하네요. 어쨌든 간단히 설명을 해주자면 오키라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는 죽었습니다. 근데 아버지 친구가 있어요. 네, 젊은 과부와 남편의 친구. 여기서 저학사는 오키입니다. 6살이에요. 네. 예, 그래서 아주 아이의 입장에서 쓴 순수한 사랑에 대해 다룬 명작 소설이 되었습니다. 이처럼 소설자 중요한데요. 네, 이런 실수를 항상 해오셨습니다. 어느 날은 이렇게 수업을 하시다가 태백산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근데 무슨 수업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그냥 태백산맥에 대해 이 얘기를 했다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. 저는 그래서 도서관에 이 태백산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서관에 달려가서 사선님께 물어봤습니다. 사선님, 태백산맥이 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? 저기 제가 몫을 딱 보니까요. 책 10권이 책장 한 칸을 잡아먹고 있었습니다. 잡아먹고 있었어요. 제가 이제 약간 불안해가지고 일단 한 권을 집어봤는데 느낌이 어땠냐면 경제학 전공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랭크의 경제학 딱 그 집었을 때 느낌이었고요. 저는 일반학 책 딱 집었을 때 그 느낌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건가? 그래도 저희 담임 선생님의 그런 재치 있는 입장에 저는 끌렸기 때문에
한번 끝까지 읽어보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그건 마치 다단계 회사에 들어가서 이 돈을 벌어보겠다는 그런 계획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. 저는 그 책을 읽기에는 중학생으로서 역사적 지식도 부족했고 그렇게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소설도 처음 읽어봐서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산당원이 돼 있고 막 좀비물이었습니다. 저에게 있어서는.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하 소설을 이렇게 공상 과학물로 만들면서 읽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많은 그 비평가들이 이 책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이 책은 전라도 사투리를 여타 소설에 비해 가장 맛깔나게 살린 최고의 소설이다. 근데 웜에 씨방 벌교 꼬막 맛이 최고지 이러고 있는데 이 정도면 차라리 저도 아 그런 소설이구나 이랬을 텐데 뭔가 그 우리말 아닌 듯 우리말인 그런 썸 타는 언어 세계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저는 이 책을 알아듣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우리말인데 정말 우리말 아닌 것 같고 뭐 어쨌든 읽어보시면 그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. 10권을 읽는데 저는 2달이 걸렸습니다. 네, 다 읽었다고요. 박수 한번 치셔요. 안 읽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다 까먹었어요 지금.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저는 매주 이제 도서관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. 매주 도서관을 찾아가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을 읽고 매주 한 권씩 책을 읽었습니다. 딱히 그 사선생님이 예뻐서 매주 간 건 아니고. 그러면 이 경험이 이과생으로서 저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? 안 됐어요. 그냥 과학 공부하는 게 나았어요. 이과생으로서는. 하지만 저라는 사람을 여기까지 오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자면 제가 막 국어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 중학교 1학년을 중국에서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부터 다짜고짜 와서 국어 문법 수업 같은 걸 들어야 했습니다. 솔직히 초등학교 때 그런 국어 실력 가지고는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. 채연이 뭐지 용언이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표준하니까 알아듣겠지 이러면서 공부를 했고 어떻게 저는 여기까지 서 있게 되었습니다. 몇 달 전에 저희는 영화 가타카를 보았었죠. 네, 모두가 유전공학의 특혜로 완벽한 그 시대에 단 한 명, 형은 자연분만으로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납니다. 그리고 동생과 수영 내기를 해서 이기면서 형은 그런 대사를 말합니다.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돌아갈 힘을 남겨놓지 않기 때문이야. 네, 맞는 말 같습니다.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. 형이 30년 동안 막 이러면서 굴욕적인 역사를 30년 동안 경험해왔는데 그래도 계속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생께 계속 수영 경기를 하자고 이렇게 승부를 걸지 않았습니까? 그랬기 때문에 형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잠시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진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잘 압니다. 저도 솔직히 이 강연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도 이과인데 문과라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으니까요. 그러면 당장 아무 바다로나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동생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. 뭐 형준이 보고 령이랑 붙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. 저도 상관없습니다. 형도 30년을 지다가 딱 2번 이겨서 영화 주인공이 된 거 아닙니까?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이 하려는 일이 여러분의 입시가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르게 되고 여러분들만의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. 여러분들의 바다로 뛰어드시고 여러분들의 태백산맥에 오르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